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했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금요일 함께합니다. 주간 다이브 세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청초하게 생머리. 네. 요새 그 생머리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또 안 된다 그러던데. 아, 그러네요. 네. 민감어. 민감해요 또 그게? 네. 자, 그리고 우리 장윤미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황준범 논설위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방송 시작과 동시에 댓글창에서는 건진대 명태균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이슬님은 조태용 구속하라. 국정원장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과 고현준 평론가님의 조합 너무 좋아요. 예, 저희 조합 오늘 또 한번 보여드리죠. 네. 예. 자, 버기블랙님 스타트 해주셨고, 또 주태현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뉴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니다. 예, 뉴스 다이브 줄여가지고 뉴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뉴공은 알아도 뉴다는 잘 몰라요. 이제 알게 해드려야죠. 이제는 뉴다도 알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오늘 오전에 또 속보가 하나 나오면서 뉴스가 대부분 이 뉴스로 덮이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수사를 결정했다.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결국은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올백 관련해서 네.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이거는 항고 기각 예.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기사를 보다 보니까 낯선 표현들이 참 등장해요. 예. 요즘 이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법률 용어들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두고 재기 수사를 한다라고 네. 했어요.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저희가 이 고소 고발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건이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됩니다. 가장 많은 사유는 이제 증거 불충분.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4시간 이상 브리핑을 했어요. 아주 면죄부를 주지 못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안 될 모습으로 그때 당시에 종결을 치른 거예요. 그때 고발인이 그 최광욱 의원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고발인은 본인이 항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법리 판단을 해가지고 들여다봐달라고 했는데 나는 여기에 좀 수긍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고검에 항고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신급의 고등 검찰청에서 이게 수사 제대로 했어를 들여다보는 절차인 거예요. 근데 항고 기각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아요. 같은 예. 또 검찰이기도 하고. 그런데 고등 검찰청에서 봤을 때 이거는 수사를 잘못했네. 좀 여지가 있고 혐의를 들여다보아서 기소 여지가 있는데 그걸 그냥 증거불충분 등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는 건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 같은 검찰로서도. 그러면 다시 보통은 많이 내려보내요. 근데 똑같은 그 부서에서 하면은 같은 결론을 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른 이제 그 부에 배당을 하면서 보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이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고검에서. 예, 고검에서. 근데 그 비율보다는 내려보내는 비율이 더 높긴 한데 네. 여기에서는 아마 원래 했던 게 서울중앙지검인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탄핵에서 다시 이제 복귀를 면죄부를 했죠. 예. 받으면서 좀 아마 거기서의 결론에 대해서는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검찰청에서 직접 다시 수사를 해보겠다라고 결론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게 재기 수사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수사를 한다. 그 재수사 그러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할까요? 재기 수사가 또 뭐 대단히 다른 말이 있는 줄 알았어요. 고현준 멋져요. 다시 수사한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수사한다라고 검찰에서 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고 사건에 대해서 다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죠. 서울중앙지검에서 처음에 뭐 우리 흔히 말하는 황제 조사, 출장 조사 등을 통해서 그거 한 번밖에 없었던 거고, 뭐 서면 받았던 게 한 번 있었던 것이고, 그러고는 이제 무혐의 줬는데 이거는 뭐 누구도 동의하기 힘들다. 그리고 관련해서 공범으로 보이는 사람들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까지 다 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그러니까 뭐 지검이 있고 고검이 있고 뭐 대검이 있고 알겠는데 그 검찰이 서로 다릅니까? 그렇죠, 다르죠. 어. 이름도 다르잖아. 지검, 고검, 대검. 이름 다르면 다른 거야? 아니 서로 의사소통을 안 할까요? 의사소통은 뭐 하긴 하겠죠. 필요한 경우에는. 근데 이 사건은 뭐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까지 김건희를 봐주려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에는 못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공소시효였거든요. 예. 근데 공소시효가 이제 공범이 시효가 중단이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시효가 딱 중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기소를 안 했다 하더라도 다른 이 관련자들, 다른 공범들이 재판을 받는 동안에는 이게 중지가 돼서 그래서 시효가 늘어나고 예. 그래서 김건희 씨는
마지막까지 결국에는 벗어나지 못하고 끈이 연결되어 있다가 딱 그 끈에 이제 딱 잡아 채진 거죠. 너무 다행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차 주가 조작 시기가 있었고 2차 주가 조작 시기가 있으니까 1차는 다 도래됐다는 거예요. 네, 도가 됐다는 1차는 아니 근데 도가 됐다고도 하지만 또 우리가 또 주장하는 사람들은 2개월 남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검찰이 정말 수사 의지가 있으면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기 전에 빨리 기소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기소하고도 남을 수 있는 사건인데 그동안 버텼던 것뿐이죠. 근데 어쨌든 심의정 씨가 그때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지난번에 걸린 탄핵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수사를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고 봐줬다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래서 그거를 심의정이 검찰총장 되면서 내가 그냥 한번 내가 직접 지휘하고 내가 보겠다 해가지고 들고 있다가 하필이면 윤석열이 파면되고 하필이면 또 이제 대법이 다 확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타이밍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나요? 왜 지금 이 타이밍일까요? 근데 지금 안 하면은 뭐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제 시간도 너무 오래됐을 뿐더러 사실은 심의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했잖아요. 심의정 씨 빨리 탄핵시키자. 근데 이번에 이거 한다 그러니까 또 조금 그 소리 조금 들어갔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본인이 계산한 거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재수사를 한다라는 것까지 지금 나온 거고 또 하나 청탁금지법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디올백 관련해서는 이거는 항고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고 기각이라는 건 이것도 어려운 말 아니죠. 그냥 기각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 항고를 했는데 그거 기각했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기각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기각 이유는 아마 이게 법문의 한계 때문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명품백 받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런데 이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수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고는 있는데 처벌 조항 자체가 없다 보니까 형사처벌 조항 입법론적으로 논의되다가 이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항고 기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또 그 반대로 또 돌아오는 얘기 있잖아. 그러면 야 고위공직자 부인들은 다 뭐 받아도 되는 거냐? 참 적극적으로 한다면 뇌물죄로 의율해 볼 수도 있고 경제공동체 논리는 사실 윤석열 씨가 개발했었으니까. 그렇죠. 경제공동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그렇고 명품백도 그렇고 이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있는 대표적인 사건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도이치는 어떻게 이제 불기소를 한번 시도를 다시 해볼 수밖에, 그러니까 기소를 다시 시도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관계자들은 다 유죄가 났으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검찰 입장에서 다행인지. 이 명품백은 최재형 목사도 불기소 처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법리상 어떻게 적용할 게 없어서. 그러니까 뭐 관련자 기소된 거 없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 굳이 다시 또 들여다볼 필요 없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너무 비겁해요, 근데. 비겁하다.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 국민 눈높이 안 맞죠.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이가 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윤석열 씨에 대해서 뇌물죄로 처벌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공직자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사실은 그런 건데 이제 또 거기는 또 조금 약간 애매한 건 있다. 남편보다 사실은 이 여자한테 더 잘 보이고 싶었을 것이다. 실세라서. 이게 핵심이긴 하거든. 솔직히 말하면. 이거 다 따지려면 법이 굉장히 촘촘히 쓰여져야 돼. 그러니까요. 그 부부 중에 공직자가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그런데 부인이 예를 들어서 힘이 더 세. 그러면 이건 또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그렇지. 그런 걸 써놔야지. 더 셀 경우. 우리가 아주 묘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힘이 약한지 센지는 뭘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다음 뉴스 보면 알 수 있어요. YTN 강제 민영화에 있어서 방송사 민영화 시키는데 대통령 이름보다 먼저 거론됐던 게 대통령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얘기한 바를 보면 그 YTN 강제 민영화 등 윤 정권의 언론 장악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에서 김건희 씨를 증인 채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 아파요, 못 나가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청문회 증인 채택을 하고 나가고 안 나가고 이거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이게 나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나 아파서 못 나갑니다 하면 안 나가도 되는 건가요? 이게 증언감정법 등에 따르면 별다른 합리적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을 땐 당연히 처벌까지 이제 받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이제 뭐 현재
그 대통령의 배우자 신분이면은 헤아릴 여지가 어느 정도 뭐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직원은 완전 사인이에요. 자연인이고 그렇죠. 많은 혐의를 받고 있고 너무 많은 혐의가 있는데 거기에 또 YTN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이거는 국회에서 어쨌든 정식 절차를 거쳐가지고 채택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심신세약 이런 기준으로 하면 나올 증인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법원이든 국회든 어디든 나오지 않을 텐데 이걸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이거는 계속해서 불러야 되는 사안이라고 이게 생각합니다. 심신세약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심신세약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안 나가는 건 사실 못 봤는데 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죠. 이거는 보통 뭔가 그 기업 총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해외 출장 가버리잖아요. 이럴 때. 예. 근데 뭐 이 사람은 사실 출장 가면 도망가는 거가 되니까 절대 안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심신이 정말 너무 쇠약해서 혹은 너무 아파서 본인이 못 나간다라고 하려면 병원 진단서가 필요해요. 뭐 그치 증빙 자료 같은 네, 게. 증빙 자료 예, 있어요. 예. 그냥 혼자서 나 아파서 못 나가 이래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병원 진단서를 제대로 작성해 줬냐 이걸 따져봐야 돼. 진단서 허위 작성죄가 있어요. 의사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친한 의사한테 가서 네, 대충 그냥 가서 해달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흔히 하는 말로 가라로 때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막 감정까지 해버려야 돼. 이건 정말 끝까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듯한 이유를 댔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그럼요. 된다. 거짓말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부분은 특히 거짓말 진짜 선수들이잖아요. 저는 그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안 된다고 치더라도 예. 어디서든지 계속 불러야 된다. 저는 계속 불러야 된다. 근데 앞으로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국회든 뭐 검찰에 출석하는 거든 뭐 재판 예. 나가는 거든 보게 될 날이 곧 보게 되겠죠. 누구를? 김건희를. 네. 보긴 볼까요 우리가? 그렇게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은 법정 갈 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만약에 뭐 지난번에 우리가 흔히 하는 출장 조사처럼 뭐 그런 걸 지금 할 수 있는 그 뭐야 명분 같은 게 없잖아요. 그때는 뭐 대통령 부인이다 이런 얘기라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그게 없으니까 당연히 소위 말하는 포토라인에도 서야 되고 언론에 노출도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국회 뭐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증인으로 나오면 본인의 입장이란 걸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YTN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강제 민영화 이렇게 표현하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 김건희 씨하고 친하다고 해서 어떤 유튜버가 갑자기 프로그램 진행자가 되고 뭐 이랬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막 도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라는 부분이라면 글쎄요. 이렇게 안 나오고 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앞서 얘기하셨지만 이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국민들 앞에 서서 이 입장을 꼭 내야 될 것이다. 마리리님이 심신쇠약 절대 못 믿죠. 그리고 소클님은 V1보다 V0가 더 세죠. 예, 국민들이 이 부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아요. 네. 진실을 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는지. 예.